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아침에도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길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이번 비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 강릉 29.9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벌써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비구름이 늦게 닿는 영남 지방은 대구가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그친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전국에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오늘부터는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 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첫 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희탁 1차관, 주택정책 관련 실국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학계,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합니다. 국토부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가 주된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광주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결국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입장을 바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윤기는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범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는 앞서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이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사흘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 능력을 약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이란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이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 요격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과 내일도 이란을 세게 때릴 거라면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는 시험용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도 예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갈등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린 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험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요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국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20% 통행료는 과도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기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در اینکه وارد مرحله بحران شده تردیدی نیست. ولی این رو در نظر داشته باش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گاه پیشقدم در نقض تعهداتش نبوده.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협력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으로 간주해 전쟁의 불길이 모든 영내 국가를 집어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